네, 오늘 시장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 어제에 비하면 굉장히 조용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려고 시도 중인 건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테마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새로운 테마들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띄는 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와 AI까지 상승세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들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살펴봤던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좀 미국의 경제가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GDP 역시 2배 가까이 개선되었다라고 하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여주면서 정말 미국의 고용이 아직 탄탄한 상황이구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굉장히 빅 이벤트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FOMC라든지 혹은 일본의 BOJ,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들이 조금 마무리가 되자마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실적 시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시즌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올해 이 실적들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3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코스피 영업이익이 좀 사상 최고치의 그런 수준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시즌이 우리의 또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과연 실적 시즌 이벤트를 놓칠 수가 없겠죠. 이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생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바로 상승률에서 나옵니다. 저희 방송 상승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방송 9월 한 달 동안 공략해드렸던 방송 공략주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VT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요. 26% 상승률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보이시나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STO 관련해서 토큰 증권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빠르게 잡아드렸던 종목이고요. 역시나 25%의 상승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도체와 자율주행 두 가지 테마를 한꺼번에 잡아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고 그래서인지 44%라는 굉장히 큰 상승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반도체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 상승 전에 미리 잡아드렸던 타이밍 보여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또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무려 2번을 공략을 해드렸고 2번 다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거든요. 이 종목들 모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한 달 동안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공략주도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들 또 관련된 전략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통신망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9월 동안 아직 나오지 않은 상승들 저희와 함께 꼭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상승률 알려드린 전문가님 빠르게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스 전문가님 모시고 왔고요. 전문가님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럼 어제 사실 시장을 좀 보자면 어제 상승이 좀 꿈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오늘 시장은 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냥 시장을 보면 전반적인 금요일의 시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응망하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해서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좀 이축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짧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시장은 그럼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시장도 네. 저는 계속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 좋지는 이렇게 막 나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견조하게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견조한 상승, 정말 듣던 중에 가장 즐거운 소리인 것 같은데 마저 좀 전략이랑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평소와는 다른 좀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좀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의 시장 같은 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그런 시장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금요일 치고는 선방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증시를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을 때 금리나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여기에 추가되는 중국의 경기 부양까지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다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금요일이다 보니까 최근에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매물도 좀 나오고 좀 약간의 눌림도 발생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상승만 하지 못하는 게 시장이에요.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어느 시장처럼 올랐으면 내리고 내렸으면 반등하듯 그런 시장이 현재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의 시장 포인트는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코스피의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보였던 코스피 시장에서 다시 순매수로 좀 전환해 준 점, 이게 또 그 손에 꼽을 만큼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하락이 조금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코스피는 0.3%대,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대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크게 하락이 되지 않고 있다. 잠시 숨고르기 양상이 좀 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시장이 대비했을 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약보합 시장에서 좀 적절한 수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불타는 금요일, 즉 불금이죠. 불금을 좀 노려본 지가 사실상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현재 시장 최근에 많이 오른 것 대비해서 잠시 쉬어가는 하루치고는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반 약간의 이 어느 정도 반반 나눠지는 그런 양상도 띄고 있지만 오늘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듯이 지금 최근에 많이 눌렸던 업종, 특히나 기술주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계속 방송에서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도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저항 때도 계속 무너뜨리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초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 시점으로 두고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포지션도 굉장히 잘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도와드리자면요.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에서는 제가 브리핑을 드렸었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그때 당시에도 지수는 계속 올라갔었지만 마지막 오후장에 들어서 급격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락 이후로부터 다시 올라오는 이 빨간 양봉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왜 막고 있을까요?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기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당연한 사실인 거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잘 버티면 된다. 어찌됐든 시장은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추세 변곡을 통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증시의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고 내가 보는 종목들과 내가 보는 테마들의 방향성만 잘 우리는 믿고 있으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지만 혼자 하기 힘든 분들이 굉장히 더 많을 겁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떨고 계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심리도 잡아드리고 시장 브리핑도 해드리고 이런 시장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까지 아낌없이 다 드려요. 그게 어디예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오시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도움들과 수익들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낌없이 다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종목들 계속해서 전략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들이 정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그 중에서도 사실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한 발 빠르게 잡아드렸던 게 굉장히 좀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문가님 이렇게 많은 종목들 저희가 상승이 나왔지만 전문가님이 직접 굉장히 강조해 주셨던 미래반도체 그 강조해 주신 시점 이후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또 어제는 반도체 자체에 조금 물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상승 보여주셨을까요? 일단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미래반도체를 그때 당시 이슈를 통해서 종목들의 상승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제가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까지 함께 조금 잡아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같이 화면을 좀 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냥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를 분석하고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항상 2부에 차트 교육을 한번 해드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항상 얘기를 드렸어요. 현재 추세의 트렌드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때 당시에 한참 동안 아래에서 바닥 다지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의 견조함을 좀 만들어냈었고, 그때 당시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승 부분에 있던 윗부분에 있던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무너뜨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려주는 흐름들 나왔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 확실하게 눌림 나오고 지지가 받쳐지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면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상한가에 갔던 날 여러분들께 아마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눌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지가 깨지지 않는 정확하게 받쳐주는 구간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았고, 눌렸는데 지지 구간이 견조함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승 부분을 우리가 또 수익으로 챙겨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래반도체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수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이드를 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 시장에 맞는 추세와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도 제가 2종목 정도를 실시간으로 계속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방송을 끝까지 계속 지켜보셔야겠죠. 방송을 조금이라도 놓치게 되면은 저희가 저렇게 화면처럼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포인트를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남들 열심히 보고서 수익 보실 때 여러분들은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자, 눈 떼지 마시고요. 집중하시고, 자, 오늘도 제가 2종목 드릴 테니까 끝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볼 종목도 저희가 챙겨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들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그런 포인트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하락하고 상승할 그 때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실시간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까지 꼭 한꺼번에 챙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단순히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 전략들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혜택들 한꺼번에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 QR코드 지금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와 함께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저희 메인 그런 코너죠. 종목 라이브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 배틀을 통해서요, 정말 실시간으로 강한 테마와 또 그중에 있는 종목들 배틀을 해서 원탑 종목까지 한꺼번에 뽑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1라운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배틀 1라운드는요, 메타버스 가지고 왔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장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 갔던 상황이고, 자이언트 스텝 역시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굉장히 강한데 그 이유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증강현실의 스마트 안경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메타에서 그런 공개를 했고요. 그 제품명은 오라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오라이온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 스마트폰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기술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경을 착용을 하자마자 온갖 정보들이 다 보이는 그런 기술력 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다음으로 사용될 무언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좀 미리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기술 발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련주로 좀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2종목 가지고 왔고요. 빠르게 2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관련해서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가지고 왔고, 그 다음 종목은 NP까지 2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는 등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NP 역시나 오랜만에 메타버스 테마 자체에 물이 들어오면서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과연 이 종목들 정말 오랜만에 강한 상승을 뿜어내고 있고 테마성도 짙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어떤 게 원탑 종목인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사실 이 2종목 모두 다 굉장히
상승이 강해가지고 어떤 종목이 원탑 종목일지 궁금한데 어떤 걸 원탑 종목으로 꼽으시나요? 일단 원탑 종목으로 일단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네. 일단 NP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NP요? 네. 그 이유도 궁금한데 자이언트 스텝과 비교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일단 우리가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나 NP를 두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이언트 스텝이나 NP나 뭐 지금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들로 움직이고 있지만 네. 한편으로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보시는 이 안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불과 몇 개월 전에 애플에서 이걸 발표를 했었잖아요. 비전 프로. 이 메타버스 기기 스마트 고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비전 프로가 판매가 되게 되면서 굉장히 막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비전 프로를 통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던 상황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한껏 올라왔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비전 프로의 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일단은 첫 번째로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막상 돈 주고 비싸게 사도 네. 막상 쓸만한 그런 컨텐츠가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비전 프로가 발표가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올랐었지만 뒤편으로는 컨텐츠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컨텐츠를 개발을 해야 비전 프로나 지금 뭐 공개가 됐던 오라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비전 프로가 발표가 되면서 그 뒤에 컨텐츠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갔었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가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리 선침의 관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익을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뭐 공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컨텐츠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NP를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메타버스를 공략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만나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지금의 현재 시장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계속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해라, 시장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배경엔 결국에는 기술주가 있었고 그 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어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이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곽강받기 시작하는 시장이 올 거다라고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메타버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오라이온이 발표될 거라고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로봇이든 AI든 자율주행이든 최근에 돌고 도는 기술주들 전부 다 바닥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술주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좀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장주로 뭐 맥스트도 올라가기도 했고, 자이언트 스텝도 같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공략을 했던 게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2024년도 1월달 가만히 있을 때 공략해서 우리가 30%가 넘는 수익을 챙겼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항상 끝까지 상승을 유지할 것이라기보단 저점에서 선침해서 우리가 적당한 수익을 챙겨오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어찌됐든 이번에 시작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포함해서 뭐 기타 컨텐츠 관련주들 한 번 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미래반도체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래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보시면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들이 서로 맞잡고 있고, 캔들들이 그 구간을 횡보를 하다가 그 저항선, 이동평균선의 저항대를 뚫어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종목을 기다렸다가 완벽하게 눌렸을 때, 또 지지 나왔을 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NP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부분에 나왔다가 지금 눌림을 만들어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올해 7월 달에 한번 파동을 그려놨기 때문에 미래반도체랑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반도체도 한번 뚫어주고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NP도 1차적으로 뚫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가 좀 나와준 이후에 상승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오늘 먼저 눌림이 발생되고 있는 이 NP를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매수 전략을 좀 잡아드리자면, 이런 종목 지금 상승 부분에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이 크게 나왔잖아요. 장 초반에 크게 상승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조금씩 야금야금 눌리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요,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의미 없는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간단하게 조금 잡아드리자면 저는 2,700원 이하로 좀 잡아보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손절가는 또 있어야겠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손절가는 2,5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 이평선 2,500원대의 지지가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 이탈이 나오면 우리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더 아래에서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2,500원대 손절을 좀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어디일까요? 목표가는 바로 오늘 고점 바로 3,200원대가 있겠죠. 2,900원대.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동의 고점이죠. 3,2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직 없고 기술주를 선택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먼저 반응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저는 사실상 지금 올라간 종목들 단타 관점으로 잡아드렸지만 단기 수익 관점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 따로 하나 선점을 해뒀습니다. 그 종목 아까 자이언트 스텝처럼 단기 수익으로 수익 막 30%, 40% 그렇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편에 지금 QR코드 있어요. 이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 저희가 운영하는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시장 브리핑과 수익 그리고 마인드셋까지 함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버스 테마 관련해서 NP 원탑 종목으로 뽑아주셨습니다. 또 NP 뽑아주시면서 여러분들께 전략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지금 메타버스 테마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또 기술주를 잡아야 되는 타이밍일 때 저희와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NP뿐만이 아니죠. 따로 숨겨진 종목도 준비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인데 왜 전문가님이 이렇게 정말 꽁꽁 싸매고 알짜배기로 가지고 계신 건지 그 종목까지 한꺼번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NP와 더불어서 오늘은 한 가지 더 숨겨진 종목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화면 상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라운드도 메타버스에 이어서 2라운드도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라운드는요. 저희가 중국 관련한 종목들, 테마들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소비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와 종목들 챙겨왔는데요. 그제였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좀 확정 소식과 함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4분기부터 실적도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들 지금부터는 좀 미리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봐야 되는 게 화장품 관련해서 항공 관련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리의 현선물 가격이라든지 전선 관련주들도 산업의 기반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중국 관련해서 테마를 보고 싶을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는지 좀 굉장하게 잘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많은 테마와 종목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는 딱 두 가지 종목 조금 가려서 가지고 왔거든요. 또 그 중에서도 두 종목을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들이지만 원탑 종목까지 뽑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한 소비주들 중에서도 함께 볼 두 가지 종목은 뷰티스킨과 형제엘리트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종목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이유와 또 전략까지 한꺼번에 세워드릴 테니까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고요. 전문가님. 사실 중국 관련해서 테마가 워낙 또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원탑 종목 딱 한 종목만 산다면 어떤 종목을 좀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좋은 테마라고 한다면 중국 소비주 안에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요. 그쵸? 이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도 있을 뿐더러 화장품 관련된 기업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소비재주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형제엘리트 같은 경우는 좀 네. 뜬금없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하게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단타 관점으로는 형제 엘리트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 관점에서 형제 엘리트. 네.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전략도 잡아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네. 일단 화장품 관련주나 뭐 형제 엘리트나 여러 가지 중국 소비재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되는 기업들은 우리가 사실 첫 번째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재료의 지속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국내 상장되어 그 중국 관련되어 있는 이 이슈를 가지고 종목들을 살펴보지만 조금 이따가 또 2부에서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막상 우리가 조금 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고 간 테마는 화장품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티 스킨을 택할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다들 단타를 좀 좋아하시고 우리가 또 실시간 방송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저는 단타 관점으로 좀 살펴봐드리는 형제 엘리트를 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형제 엘리트의 종목을 볼 건데요. 이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디 기업이죠? 형제 엘리트요? 네. 중국이요. 중국 기업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많이 입는 교복. 교복. 교복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복을 넘어가지고 이제 인식 속으로는 기업에 있는 여러 가지 유니폼들을 좀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이 형제 엘리트의 주 매출이 교복에서 많이 발생이 됐다면 이게 체인지가 됐어요. 교복의 매출보다 일반 기업복이 조금 더 매출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형제 엘리트의 실적 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많이 올라갔어요. 형제 엘리트도 이제 일전에 제가 한번 같이 공략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서 매집을 열심히 해줬고 올라가는 그 폭을 보시면 상한가를 거의 2번이나 연속으로 달성함에도 오늘도 또 한 번의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 스윙이나 스윙 관점으로 지켜보기는 사실상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단타 관점으로 좀 봐드린다라고 했을 때 다행히도 지금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상한가가 풀리고 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잡아드리자면 저는 2,400원에 여러분께 매수 관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함께 잡아드리자면 손절가는 대략 2,100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도 그만큼 더 높게 잡을 거예요. 2,700원 정도로 더 높게 잡아야지 우리가 이 손절가에 대한 이 수익을 챙겨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눌림이 발생했을 때 한 2,400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게 잡아두시고요. 한 번에 다 잡는 것보단 우리가 손절폭이 제법 되니까 이 구간에서 조금씩 여유롭게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단가를 좀 확실하게 낮춰놓고 그 이후에 추가적 상승이 나왔을 때 목표가까지 조금씩 덜어내면서 끌고 가시는 게 지금 현재 이 종목의 단타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단타 관점으로 또 살펴보긴 했지만 나는 단타보다는 조금 끌고 가는 종목들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또 제가 2부에서 화장품 관련주를 또 한번 풀어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뷰티 스캔 오늘 좀 상승이 나왔죠.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오늘도 대략 한 17%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호재성 이슈들도 있겠지만 실적 이슈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 화장품에 대한 실적들이 점점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점점 성장세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국내 증시에 있는 테마들 중에 실적주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화장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 이슈를 포함한 중장기적 재료까지 함께 겸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도 공략하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뭘 체크를 해야 되냐?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하단이 잡혀져 있을 때 공략할 타점을 좀 찾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후발주와 후속주는 제가 2부에서 챙겨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까 잡아드렸던 형제 엘리트 조금 더 가이드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편에 QR코드 찍고 박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가이드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원탑 종목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실적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한 번쯤은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좀 볼 수 있는 형제 엘리트 잡아드렸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타 관점으로 보는 게 정말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지금 난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찾고 있어요 하시는
하시는 분들 이 전략 참고하셔서 상승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좀 테마성이 있다, 또 나는 단타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화장품주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까지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거든요. 단타 관점이든 중장기적 관점이든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한꺼번에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지금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요. 저희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좀 잠시 후에 맞춤 교육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주식 라방 저희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강한 테마와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QR코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꼭 한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방송 이렇게 매일 우리 시청자분들과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좀 저희가 종목 간의 배틀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매일 장중 강한 테마와 또 그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많겠죠. 그 배틀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지금 볼만한 종목들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 원탑 종목들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이 원탑 종목 어떤 사람이 가져갈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의 방송에서 진행되는 배틀 또 거기서 우승한 종목까지 한꺼번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일 장에 강한 테마와 종목들을 가려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공략해드리는 이 원탑 종목 굉장히 성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만 이렇게 공략해드린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방송 일을 정확하게 보시면 9월 한 달 동안 이런 종목들 다 상승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죠. VT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였고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STO,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정책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각각 20%가 넘는 상승률 굉장히 가볍게 또 짧은 기간 안에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상승이 컸던 반도체 테마 관련한 종목이었죠. 또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두 가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려 44%의 상승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무려 2번이나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 이 2번이 모두 다 수익을 볼 수가 상승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각각 6%와 13%의 상승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주목해서 보는 종목입니다. 이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이 직접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린 종목인데 역시나 정확하게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는 무려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반도체가 조금 이슈가 없을 때에도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거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챙겨드리면은 상승이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이 시장 딱 테마에 맞는 종목들 챙겨왔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정확히 알고 싶다 혹은 실시간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지금 함께 보시면요.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모든 기회 한꺼번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종목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건요. 이번 주에 핫했던 이슈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왜 되짚어봐야 될까요? 이슈는 돌고 도는 이슈예요. 왜? 꾸준하게 새롭게 나오는 굉장히 좋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이슈들이 재료의 지속성을 갖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재료가 소멸돼서 내려갈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뭐 새로 나온 이슈가 없는 주가 있다면 기존에 있는 재료들로 인해서 더 큰 상승들이 나올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떠한 재료들이 시장을 지배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처음에는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저랑 같이 한번 시장을 직접적으로 함께 살펴봤던 날이죠. 2차 전지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하루입니다. 특히나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이슈 속에서 전고체 관련주들, MLCC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었어요. 아마 저랑 방송을 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께 종목을 잡아드렸었고요. 이 정도의 이슈는 사실상 재료의 지속성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개별 종목으로 인한 이슈는 나중에 추후 이 개별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실적까지 이어진다면 조금 더 재료의 지속성이 길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테마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근 한두 달 동안 계속 나왔던 이슈인 것 같아요. 보안, STO에 대한 이슈인데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딥페이크 관련주들과 보안 관련주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센즈렉 같은 경우는 오늘도 또 한 번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자, 오늘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토큰증권 법제화가 계속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또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핑거, 손가락 관련주들과 그리고 갤럭시아 이 형제들이 계속 꾸준하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정도의 이슈는 우리가 재료의 지속성이 굉장히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까지 특별하게 뭐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생기지 않는 이상 현재 시장이 반주도 업종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중국 소비주들이 갑작스럽게 막 뜨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같이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간은 굉장히 짧을 게 아니라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료의 지속성이 굉장히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관련주들도 꾸준하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소비자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승을 좀 거듭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인 것 같아요. 메타에서 차세대 MR 안경 시제품 오라이언에 대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뭐 컨텐츠 관련주들과 이 마이크로 LED의 관련주들 함께 싹 다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한 재료의 지속성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5가지 재료를 모두 다 살펴봐야 되냐? 자,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재료의 지속성도 있고 강도도 센 딱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의 지속성이 강한 종목, 강한 테마는 토큰 증권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고 시장의 수급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슈도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토큰 증권 ST죠. ST 관련 전자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한다는 골자를 띄고 있습니다. 증권사 연계 없이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시동까지 지금 걸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결말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대장주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토큰증권 관련돼서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핑거 이 종목은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큰증권 이슈가 나오면서 대장주로 갤럭시아 SM이나 머니트리 같은 대장주의 힘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에도 있었던 이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핑거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대략 6,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2,000원을 넘어가지고 100%가 넘는 상승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나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하는 게 포인트냐?
오늘 어찌됐든 바닥에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는 건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단타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눌렸을 때 추세 매매로 우리가 완전한 눌림목을 통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대장주라고 한다면 갤럭시 SM이지 않을까 싶어요. 핑거와 더불어서 같이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대략 1,750원부터 시작해서 3,000원대 가까운 이런 상승폭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STO 관련주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지지 구간이 나오고 있죠. 정확하게 더 떨어지지 않는 지지 구간이 이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포인트로 잡아주시고요. 우리는 그럼 어디서 잡아야겠어요? 최대한 이 지지와 가까워졌을 때 잡는 것이 최대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시점에서도 매수 시점으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종목 이렇게 봤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건 지금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추세도 그렇고 상승의 힘도 그렇고 그리고 재료로서 뛰고 있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힘도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추세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저항대에 지금 돌파 직전인 시점에 거래량까지 동반되었던 흐름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면 사실상 좀 단기간의 수익을 보기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인지는 안 나왔죠? 위에 관심 종목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시면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함께 입장을 해주시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테마는요.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를 풀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번에 경기 부양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어요. 지준율을 0.5%를 낮춰가지고 190조 원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긴급 처방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중국 수출 관련 화장품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증권가에서는 중국 화장품 산업이 부진했던 요인으로 유통세 재고, 과잉 재고와 경기 부진에 따른 이 소비 위축을 좀 꼽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면은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럼 말 그대로 소비도 늘어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 그러면 안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경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화장품 기업들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화장품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해외 국가가 중국이었어요. 중국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부터 그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매출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매출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매출이 성장될 수가 있었던 게 타 국가들에게 매출을 많이 유통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뭐 대표적인 상품으로 이제 선크림, 스킨케어 같은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 부진을 극복을 해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동안 화장품들이 중국의 매출을 미국에서 어느 정도 떼어줬다면 이번에 중국이 매출을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장품의 덩치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들도 그만큼 다시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소비재 기업으로 첫 번째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형지 엘리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좀 살펴보기는 했었지만 여기에 대한 중국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실적들도 많이 개선이 됐고 성장들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이 직접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상그룹이에요. 아까 대표적인 세 개 기업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과 두 번째 화장품 기업들, 아까 봤던 직접적인 중국의 매출 의존도가 높아진 이런 중국 소비재 기업,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형상그룹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수급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인 두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 종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이 올해 초반 중순까지 굉장히 시장에서 급등세를 많이 이뤄냈던 테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급등세를 이뤄냈던 테마들 중에서도 그 가장 강력했던 종목이 미국에서 수출을 많이 해서
이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많이 성장을 한 기업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국의 수출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면 이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상방과 하방 굉장히 적절하게 잘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면 굉장히 저점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놓치면 또 우리는 위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아쉬우시겠죠?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팍스통신만 오시는 분들께 한해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꼭 찍으시고요. 바로 함께 하셔서 해당 종목까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 테마와 종목들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가지 테마 지금 다뤄드렸고요. STO, 토큰 증권과 또 경기 부양책,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종목까지 각각 히든 종목 한 종목씩 저희도 챙겨드리고 있죠. 사실 이 두 가지 테마가 워낙 강하고 또 앞으로도 좀 볼 수 있는 지속성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 딱 한 종목씩만 미리 챙겨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종목이고 또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빠르게 여기 통신망 QR코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분 안에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저희 QR 종목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빠르게 좀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굉장히 시간이 여러분께 정말 많은 없어요. 종목들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 QR 종목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QR 종목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같이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계속 기술주 봐라 얘기를 했지만 막상 기술주 너무 많잖아요. 종목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딱 한 종목 가지고 왔어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기술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그 엊그저께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한번 부각이 됐었죠. 직접적으로 함께 움직임을 줬던 그 종목입니다. 자, 한번 같이 기본적 분석부터 해볼게요. 광증폭기와 광송 수신기, 이 광증개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최초로 라이다 핵심인 광증폭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해서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전지의 관련주로도 꼽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있고 가능성과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에 미국 정부가 2027년식부터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지 않겠다, 금지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 중국 제품보다 한국 제품들이 더 많이 수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혜도 당연히 국내 기업들이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 분석과 이슈를 좀 살펴봤다면요. 이제는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의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올 때도 있어요.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눌림목이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동평균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올 때마다 이동평균선에서 조금씩 멈춰주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마지막 중단기 이평선이 220평선에서 완벽하게 지지를 좀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매집을 해주는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는 매직 캠들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적절한 지지 구간이고 눌림목 구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점도 충분히 돌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3,840원에 위치하고 있는 이 종목 못해도 5,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충분히 심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과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를 꼭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셔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드리는 시장 대응 그리고 실시간 이런 종목들도 함께 받아서 수익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내용들도 종목들 챙겨드리고 있어서 저희 방송 시간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략해드린 QR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너무 많은 기술주들 중에서도 지금 볼 수 있는 종목 딱 한 종목만 그냥 꼽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함께 하시면요. 계속 장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저희가 수익까지 함께 가도록 할 테니까 지금 QR코드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